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시장이 지나가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3대 지수는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다가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본 쪽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방향을, 변동폭을 상향하겠다, 상향 조정을 좀 시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금리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소비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한국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 0.52%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일단 메타도 4%대의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램리서치 또한 마찬가지로 9%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텔도 0.5%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일단 인공지능 쪽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들 쪽에 있어서는 일단 훈풍이 좀 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이 좀 먼저 나왔었죠. 일단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일단은 선반영이 좀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과 장비, 대체적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변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동안 소외를 좀 받았었던 대부분의 업종군들은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후보 업종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그 이외에 2차 전지 쪽과 반도체를 필두로 진행이 됐었었는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제는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즉,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일단 하락에 있어서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지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단봉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아요. 단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거, 뭐 샛별이 형태의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좀 살짝 달아주는 이런 단봉 형태의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좀 있었어요. 적자에 대한 규모가 축소가 됐고, 반도체 감산을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얘기, HBM 쪽에 있어서의 증설을 2배 이상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급등으로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적자예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개선이 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선반영을 너무 빨리 땡겨온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 시장 자체가 미리 땡겨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HBM 쪽이라든가 DDR5,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그럴 섹터가 여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제 특이한 케이스를 좀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가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 급등이 좀 나왔어요. 아직까지 이 성장에 있어서는 이 아모레퍼시픽은 의구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어제 올라갔던 게 뭐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게임, 그 다음에 뭐 5G, 바이오, 대부분이 종목군들이 다 움직여줬었어요. 소외를 좀 받았던 그런 섹터들인데, 여기에서 이걸 바톤을 이어받을 거다?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사실 물음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좀 한번 봐봐야 될까? 이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분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제까지도 좀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11%대의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쌍봉이죠. 정고점까지 왔으니까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상황들인 거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차 시세는 마무리가 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엔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신규로 매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손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제, 오늘의, 그제와 어제의 흐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한 번에 매수를 해버렸다라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분할로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포스홀딩스를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50만 원대 초반 정도 좀 보고 있어요. 55만 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추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 21선을 깼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1선을 일단 지지를 해주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서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부분의 2차전지 쪽, 특히나 양극재 쪽 섹터들의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좁혀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고점 15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까지, 90만 원대 후반대까지 좀 밀린 그런 상황이지만, 이 또한 분할 매수를 잡아간다라면 괜찮아요. 근데 한 번에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좋은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할 때는 비중을 조절을 해 나가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결론은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1차 시세는 마무리가 됐어요. 시세는 마무리 국면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가격 조정이 얼추 나왔어요. 가격 조정이 나올 얼추 오늘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겁니다.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다는 거, 많이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등락을 거치면서 이런 식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격을 좁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쪽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2년, 3년 투자를 할 계획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포모 장세에 따라서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인드로 매수를 했다라면 아마 멘탈이 깨져 있을 거고 쉽게 이걸 극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 나갈 거고 모아갈 거야 라고 했던 분들만 잘 보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했다라면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좀 괜찮은 엔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여전히 좀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간만에 좀 괜찮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은 YC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바닥권역이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반도체 IT 쪽 섹터예요. IT 쪽 섹터인데 이 종목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요 구간에서 한 번쯤은 모아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YC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관점으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